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울릉조형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자, 울릉조형대학은 자, 바우하우스에서 이어지면 바우하우스 정신을 계승하면서 현대 디자인의 모티브를 만들어주면서 웬만한 디자인은 울릉조형대학에서 출발을 하면서 현대 디자인은 세분화돼서 여기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디자인을 생각하는 마음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디자인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고 뭔가 디자인 공부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시사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울릉조형대학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울릉조형대학은 자,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개념에서 그 후를 이제 이어받는 개념인데, 자, 지금 보면은, 울릉조형대학에서 크게 표방하는 거는 우리는 일상적인 사용을 위한 사물들의 디자인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부여하면서도 도시계획의 가능의 발전을 조장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의 기술적 진보가 가능하지 못한 수준까지 시각 디자인을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유용한 정보 수집과 유포를 위해 전적으로 새로운 학과들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조형대학은 기존의 디자인에 대한 학과가 없었어요. 주로 이제 공예학교, 건축조형학교에서 새로운 학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 울릉조형대학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요. 학과가 제품 디자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건축, 정보 이렇게 나눠지면서 61년도부터는 영화가 영상조형연구소의 이름으로 추가가 되죠. 그러면서 많은 강좌가 열려요. 디자인에 대한. 그러면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각 분야의 디자이너를 초빙해가지고 강좌를 열면서 고도의 전문 디자이너 육성을 넘어서 디자이너로서의 비판적 사고, 사회 문화 의식을 길러내는데 목적을 둔 학교가 울릉조형대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디자인의 역할이 일상생활에 스타일뿐만 아니라 학교, 사무실, 공장, 운송수단 등에도 적합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자, 울릉에서는 산업체로부터 많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산학협동이 이루어진 거죠, 이를테면.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가 브라운사, 우리 면도기로 유명하죠. 브라운사의 하이파이 오디오 컴포넌트 시스템이나 로젠탄사를 위한 호텔용 테이블웨어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개발을 했죠. 그리고 독일에 있는 또 루프트 한자항공사의 기업 이미지 같은 경우도 지금도 보면은 이들이 한 거 보면은 다 디자인한 게 어때? 브라운사의 하이파이 오디오 컴포넌트 시스템과 여기 보면 컵 잔 같은 거 보이죠? 그 다음에 항공사 요거 많이 보셨으니까 외국 영화 보면 항공사 요거 해가지고 대한항공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다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접근이죠. 그래서 자, 울릉은 새로운 가설들, 이론들의 개발에 위한 뜨거운 분화구가 되었죠. 그래서 전성기 때 울릉의 내부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교수진과 200명에 달하는 외부 초빙 강사들을 통해서 항상 지적인 에너지를 모태로 해서 여러 가지 공헌을 했죠. 그러면서 울릉조형대학은 자, 1947년에서 53년은 자, 미래 산업 디자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디자인 학교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유명하신 디자이너들이 참관을 하였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이제 종목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심볼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보면 어때요?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 어때 느껴지죠? 이러한 디자인 같은 거를 했고, 그다음 53년에서 56년은 자, 막스빌의 지도하에, 그러니까 교장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지도하에 있던 시기로서 수푼에서 도시까지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아갔던 거죠. 자, 그래서 56년에서 58년은 과학으로 해서 디자인, 과학, 기술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는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울릉 모델의 최초의 표명이었죠. 그래서 자, 울릉은 자, 최초의 디자인에 있어서 학과목과 방법론이 구분되어 편성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과목이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전기과에서 전자과 나왔고, 전자과에서 전자공학이 나왔고, 전자공학에서 컴퓨터공학이 나왔죠. 이렇게 학과가 점점 어때요?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 방법에 대한 진화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58년에서 62년에는 계획과 방법론을
기반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자, 과학적인 것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인간공학, 사회과학의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 디자인 방법론, 과학적 실증주의 이러한 것들을 갖고 나서 슬로건을 갖고 나서 교육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을름 모델의 구체적인 형성을 보면은 자, 커리큘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졸업 프로젝트에서 이론적인 부분은 그동안 주종을 이루었던 고찰적 연구에서 실험적 연구로 바뀌었고 실기 분야에서는 대중운송수단, 개인운송수단, 전자제품을 포함시키면서 확대되어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과들이 점점점 어때요? 분화된 거죠. 자, 67년에서 이제 68년에는 또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고 환경계획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자,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도를 한 걸 보면은, 자, 실용적 디자인 훈련에서 수학적 구조의 창의적이고 조형적인 것을 사용하였고, 디자인 방법의 개념적 기초로 수학적 논리를 강조하였고, 산업혁명 이후 서구사회의 구조적 변형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양상을 통합했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과정을 추구하면서 디자인의 기본 형태들의 조직과 파생 과정에서 논리적 접근법을 주장을 하였죠. 그리고 논리적 접근법을 추구를 하였고, 그래서 단순한 투시에서부터 3차원적 변형까지, 매트릭스부터 격자 모양의 조작, 규칙적 그리드의 변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작적 비례하고 객관적 비례하고 배웠었을 거예요, 조형에서. 그래서 이집트 시대 때, 중세 시대 때에서 그리드, 모눈종이죠. 이를테면 모눈을 통해서 수치를 재는 게 현대 디자인의 구성과 똑같다고 배운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을름에서 많이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건축이나 시각이나 실내나 이러한 디자인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죠. 그러면서 디자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학과들의 작업에 기반한 방법들이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학과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소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술 문명 이슈를 친숙하게 하고 그들이 할 것을 설정을 한다. 다른 사람 작업에 내재된 이슈들과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게 하며 협동 작업을 한다. 이전 훈련에서 감각적인 불균형을 없애고 산업적으로 인력 육성을 똑같이 적용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갖고 교육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만들어져요. 과학적인 방법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방법론의 추구와 실제 나갔을 때 100% 이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 보면은 우리 대학에서 보면 뭐 무역학과 나와가지고 취업을 했었을 때 어때요? 무역 실무를 바로 접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나가서 얼마나 효율적인가. 우리가 학원에서 미용을 배운 게 샵에 갔었을 때, 미용실에 갔었을 때 100% 활용이 되는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서 자, 을름조형대학의 지금 과정에 대해서 이제 크게 봤지만 이제 대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을름조형대학의 의의를 보면 자, 역사는 현재의 사회적 현실 속에 처한 문제를 반영시키고 그 해결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거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역사를 철저히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현재에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작업이다. 을름조형대학 또한 지난 과거의 신화로서가 아니라 과학적 역사로서 명확하게 바로 세우자는 것은 을름조형대학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처한 잘못된 디자인의 개념이나 교육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름조형대학에서 키치를 낸 거를 살펴보면은 기능주의, 모더니즘의 비판의 모순에 대해서 했고, 그러면서 너도 나도 디자인을 내세우며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남발되고 있죠. 그러면서 거치레를 위해 치장되고, 이게 거치레를 위해서 포장을 하죠. 그러니까 물건은 다 똑같은데 어떠한 포장지에 쌓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장을 열었을 때 진실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러한 것을 내세우는 모든 것이 디자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러한 비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겉 포장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표명을 많이 하면서 추구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바우하우스에서 했던 것들, 모순점이 을름조형 대학 쪽에서 또 어때요? 뭔가 이렇게 반성이 이루어지고 뭔가 교육을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갔죠. 그래서 자, 을름조형대학의 기능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지만은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다른 조건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내용을 만들어 가면서 디자인의 새로운 개념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학과가 개설이 되고 교육방법론이 제시되면서 우리가 이제 을름조용대에게 의의를 갖는 거는, 자, 디자인에 전문하는 곳 과학화를 의미한다. 우선 타전공 분야 간의 학제 간 교류를 통해서 이를테면 의상이나 헤어 디자인이나 환경 디자인이나 공업 디자인이나 이런 게 학제 교류겠죠. 위에서 디자인의 전문적 개념을 정의해야 하고, 자, 이는 바로 인문사회과학의 도입을 의미하게 됐죠.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그래서 요즘 디자인에 인문학을 입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학제 간의 서로 교류를 통해서 디자인 내적으로는 그 전문적 발전을 위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 관념과 방법론에 대한 담론, 토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디자인 외적으로는 사회적 발전을 위한 타전공 분야의 학자간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에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 디자인 과정에 자연과학과 공학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학의 도입은 도안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을름조용대학의 과학화를 본보기로 삼아 바로 각 분야마다 전문가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헤어 디자인 분야도 어때요? 헤어 디자인하면 머리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머리를 하면서도 의미를 담고 사회를 담고 시간을 담고 시대성을 담고, 그러면서 뭔가 디자인의 개념과 구성 요소와 원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철학이 도입이 되면서 하나의 컨텐츠가 아이콘을 만들고, 아이콘 속에서 뭔가 흐름을 만들어주고, 그랬었을 때 더 디자인이 더 진보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